2025년 10월 30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화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차차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격하는 시장보다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미 무역 협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죠. 동반 매도 중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기관 쪽에서는 양쪽 다 매도를 하고 있죠. 특히 11시 50분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총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나쁜 결론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기준은 어제였어요. 자동차 관세 15% 인하했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의약품에서 몇 가지 품목이에요. 몇 가지 품목. 품목은 무관세, 품목 무관세. 근데 변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 또 이견이 있었던 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이번에 뭐 합의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다음에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에 지금 나와 있는 정상회담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펜타닐은 당연히 낮출 펜타닐이죠. 뭐 이거는 당연히 낮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관세 문제도 10%로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대두 문제 있죠. 대두를 중국에서 산다. 지금 중국도 식용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히토류 문제인데 히토류는 그냥 공급하기로 했었잖아요. 공급하기로 했어. 근데 3일 전 뉴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는 1년 유예라고 했습니다. 제한을 1년 유예할 게 여기에서 끝났어요. 만약에 진짜 긍정적인 얘기였으면 무제한, 무기한, 무기한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모르겠고 미국은 지금 히토류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호주에서 갖고 와요. 호주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요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 호주에서 가져오는 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중국 다시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겉포장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인 알맹이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장 초반에는 당연히 무역 협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 거기에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실적도 긍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더 빠질 거예요. 내일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로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은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3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고 올라오더라도 올라오지 않을까. 다만 어디까지 깨면 안 되냐면 878 요거 깨면 안 돼요. 요거 깨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종목들 확인해 봐야죠. 뭐 지금 물론 CIS는 현재가가
손절가보다 위에 있기는 한데 장 초반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드릴 수 있고요. 대주전자재료의 경우는 77,400원으로서 이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진엔텍은 29일 하락시 매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000원 이탈하게 되면서 현금화 진행이 되었고요. 시젠도 현금화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중인데 LG CNS가 상당히 안타깝네요. 이 종목들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STI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CIS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기 때문에 CIS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지선 위로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야 된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가격이 조금 더 낮았으면 CIS는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엔부터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단기적인 급등이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절가를 23,7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23,650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버텨야 될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손절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쵸?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DI입니다. DI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 버텨도 괜찮은 가격? 22,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뭐 하락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세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가 유지가 돼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BCNC는 이탈 가격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제가 손절가를 11,7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 가격. 근데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즈 보게 되면요.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형성이 되고 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2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 탑머티리얼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반등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지지선 구간입니다. 지지선 구간. 그리고 오늘 만약에 눌리게 되면 수급적으로 되게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적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버틸 가능성이 오늘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오늘 버티게 되면 내일 받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IS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CIS도 역시 지지선 부근까지 왔는데 7,7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는데 이탈을 했죠. 그런데 전 고점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7,750원부터 7,850원 사이에는 반등 구간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볼게요. 대주전자 재료가 원래 버텨야 될 가격이 만약에 8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7만 7천 원에서는 버텨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까지 눌릴까 궁금하신 분들은 72,500원 전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로 말씀을 해드렸고 우진엔텍도 확인해 보게 되면 만우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다만 오늘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끝까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관 쪽에서도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하단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STI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000원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순절가는 22,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DX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지 구간까지 거의 다 와서 포스코도 이탈은 했죠. 죄송합니다. 이탈 안 했죠. 요거는 내일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라고 할지라도 지지선 부근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한 수준이에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거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상승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매수 대기입니다. 오늘 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7만 원을 죄송합니다. 6만 2천 원을 6만 1,500원에서 6만 2천 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매수 실패로 보는 게 맞아요. 매수 실패. 그래서 매수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아니 저는 뭐 얘기한 대로 해갖고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6만 1,9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6만 3,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도 하락을 하고 있죠. 시젠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거래량은 동반이 돼요. 다만 오늘 25,300원에서 4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번 더 눌릴 겁니다. 24,2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 차트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차트가 실적을 먼저 움직여요. 차트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제는 그래서 매도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NHN KCP를 제가 어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7,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거래량은 동반이 안 되고 있지만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매수 타이밍은 안 나왔다. 그래서 매수 대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 CNS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6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6만 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은 예상대로 나왔어요. 근데 4분기에 실적이 이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실적이 이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수주가 3분기에 들어올 게 4분기로 이연이 됐다.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단기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가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에서 1,100원에서 매수를 하자. 10,100원에서
매수를 하자 1,100원에서 1,200원이 됐네요. 근데 이제 종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 원을 현재 만 원이에요. 현재 만 원. 그런데 1,100원에서 1,200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1,500원에서 갭 상승을 해서 1,200원에서 1,100원까지 오면 음봉일 경우는 매수 금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음봉일 경우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럴 때가 있죠. 현재 만 원인데 이거는 9,800원에서 9,700원이다. 이럴 경우는 매수예요. 이건 음봉에 매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음봉에. 그러니까 LG CNS는 매수가 맞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때 이거는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이거는 매수를 하자라고 했던 가격이 있었는데 음봉으로 형성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매수가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점까지 체크를 해 놓도록 할 테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같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하나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만.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즘에는 9시에서 10시에 제가 그 쇼츠를 찍어서 올리고 있죠. 그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